V-Ray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플랫입니다. 인피니트 플랫이라고 하는데요. 무한대 평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한대 평면은요, 말 그대로 그냥 무한대의 평면을 생성하는 오브젝트고요. 다른 어떤 옵션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비포트 상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끝이고요. 이걸 실제 렌더링 걸었을 때 이 현재 오브젝트가 무한대로 표시가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타 다른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VREF라는 기능인데요. 이 퍼라는 기능은 머리카락이라든지 또는 털 가닥, 그 다음에 잔디 같은 오브젝트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퍼 기능은 머리카락이라든지 털, 그 다음에 잔디, 이런 형태의 어떤 기능을 표현하고자 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퍼라는 게 모피라는 말이죠. 모피. 즉, 트림드 털의 느낌이 나타나는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 때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의 기능은 이 특징은 실제 화면상에서는 털이 표현이 안 됩니다. 화면상에서는 털이 표현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실제 렌더링을 진행해야만 나타납니다. 렌더링 진행해야 표시가 된다는 거, 이것만 아주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룹이라든지 또는 컴포넌트로 오브젝트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지 하면은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룹이나 컴포넌트 오브젝트가 아닌 상태에서는 퍼 오브젝트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퍼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룹과 컴포넌트 둘 중에 하나를 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하단에 보시면은 하단보다는 이 부분 볼까요? 자, 이 부분 백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백체 부분에 퍼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털 느낌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줄 텐데요.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매핑이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V-Ray 기본 재질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해 볼까요? 랜드스케이프 볼까요? 자, 스톤, 루핑, 우드, 글래스. 자, 이게 자, 카펫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사용해 볼까요? 카펫 재질. 자, 이렇게 적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포지션, 크기를 그냥 적당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이건 좀 조밀조밀한 게 재질의 느낌이 더 좋겠죠. 자,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면을 하나만 선택하신 상태에서는 이게 활성화 안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메이커 그룹으로 묶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메이커 그룹을 묶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퍼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면은 현재 이 화면상에 어떤 아이콘이 나타나는데요. 이걸 위젯이라고 합니다. 위젯. 이 위젯은 현재 어떤 V-Ray 오브젝트가 적용이 됐는데 적용된 오브젝트가 어떤 것이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그냥 간단하게 렌더링 걸 텐데요. 어셀레이트 되시고요. 조명 강도가 리텐글 라이트가 지금 3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700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재 오브젝트는 지오메트리 지금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탭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퍼라는 기능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플랜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시고요. 세부 설정 창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옵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렌더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로 진행하도록 하죠. 로우로 진행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 퍼 기능이 적용이 됐을 때는 잔디의 그러니까 털 느낌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렌더 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셔서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은 틀 가닥들이 약간씩 조금 보이고 있긴 한데요. 틀 가닥 수가 현재 적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앞으로 조금 더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당길 때는요, 여기에 줌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지금 50도로 세팅이 됐는데 이걸 한 35 정도 이렇게 줌인 기능, 줌인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다시 어셀 들으시고요. 자, 이 디스프리션이라는 옵션을 보시면은 이거 분산이라는 옵션인데요. 분산이라는 거는 현재 퍼라는 이 오브젝트, 이 객체, 이 퍼라는 V-Ray 오브 지오메트리를 적용했는데요. 이 이 털 가닥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면 단위로 할 것인지 면적 단위로 할 것인지 그걸 여기서 설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면 단위가 있고요. 자, 퍼 에어리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er pace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per area는 기본적으로 area라는 말은 면적이죠. 면적이고요. pace는 면입니다. 즉 area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어, 면의 크기에 비례해서 틀 가닥의 어떤 수가 결정이 됩니다. 이 면적은 면의 크기에 비례해서 틀 가닥이 결정이 되는 옵션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면이 적으면요. 그러니까 작은 면이라고 했네요. 적은 게 아니고 작은 면입니다. 작은 면은 틀 가닥이 적고요. 그다음에 큰 면은 더 많은 틀 가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카운트에서 에어리어 0.6이라 되어 있는데요. 사실 0.6이라는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단지 퍼센티지 비율로 얘기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특정한 개수로 얘기하는 것인지 정확한 설명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자, 여기 수치를 증가시켜 보면요. 0.6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까지 올라가죠. 자, 그럼 정확하게 한 5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5 정도로 한 다음에 렌딩 할 텐데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면에 있는 부분을 월드대로 바꿔버렸고요. 그 다음에 바닥 부분을 원래 이 플로어라는 재질로 설정이 되었죠. 이걸 그래스 재질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 메테리얼 부분에 보면은 스케치업의 기본 재질 중에서 보시면요. 여기 랜드스케이프라는 재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재질, 그래스 다크 그린이라는 재질을 여기서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오브젝트를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펄을 적용시킨 거고요. 자, 기본값으로 렌더링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 확대를 보시면 이렇게 털 가닥이 이렇게 군데군데 솟아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솟아나 있고요. 자, 화면을 조금 조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수치가 현재 기본값 0.6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걸 한 2로 올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수치를 제가 다시 3으로 조정했는데요. 3 정도, 한 4 정도 하는 게 적당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세밀하게 털 가닥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털을 만들었을 때 어, 원래 재질의 어떤 색상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어떤 펄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 재질을 먼저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이 벽체에다가 다시 적용했을 때 이 벽체의 화이트 색상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먼저 재질을 적용한 다음에 펄을
적용한다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per pace가 있는데요. pace는 이 pace라는 건 면에 대한 개수를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수치는 10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100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자, 보시면은 1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면은 현재 제법 큰 면입니다. 근데 1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보시면 군데군데 아주 이렇게 드문드문 띄워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이스로 설정할 경우에는 이 개수를 현재 면의 크기를 감안하셔서 이걸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무래도 편리한 거는 이 면적별로 해서 이게 아마 비율 같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설정하는 게 가장 편리할 것 같고요. 한 이 정도로 내리겠습니다. 그다음에 density 맵이라는 거는 밀도 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밀도 맵은 어떤 흰색과 검은색의 어떤 이미지를 이용해서, 즉 알파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 어, 털의 어떤 가닥의 어떤 위치를 설정하는 건데요. 일단은 이런 경우입니다. 자, 비트맵이라든지 그라디언트 같은 거 또는 쓰셔도 되고요. 또는 비트맵을 이용해서 저번 시간에 포토샵에서 만든 맵이 있습니다. 자, 요 맵이 반사 맵이라고 해서 만들었던 맵이 있죠. 이 맵을 이용하게 되면요. 맵에 보면 검은색과 흰색 부분이 있죠. 이 검은색 부분은 털이 생성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투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성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흰색 부분이 털 가닥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색 음영 부분은 약간 절반 정도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데인시티 밀도 맵을 이용할 텐데요. 여기 이미지가 큰 상태로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생성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흰색 부분이 집중적으로 털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회색 음영 부분은 드문드문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렌딩 가는 동안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털가닥이 이렇게 배열된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주로 도로 쪽에 있죠. 사람의 인도라든지 도로 쪽에 어, 전체 도로나 인도에 어떤 털이 어떤 풀 같은 것들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형태로 자라나 있는 형태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주 다니지 않는 인적 드문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경우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 털이 안 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검은색 부분이고요. 털이 나타나 있는 이 부분들이 흰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비트맵은 다시 클리어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렌스가 있는데요. 이건 틀 가닥의 길이입니다. 틀 가닥의 길이. 자, 틀 가닥이 얼마나 길게 뽑아져 놓을지 그걸 설정한 건데요. 한 10 정도 올려볼까요? 그리고 맵은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맵을 활용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리전 영역을 지정하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틀 가닥이 어, 위쪽으로 많이 뽑아져 놓은 거 볼 수가 있죠. 이걸 30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털 가닥이 아주 풍성하게 위쪽으로 솟아나 올라오고 있죠. 자, 전체를 다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털 가닥 길이가 많이 길어져서 이 구 전체 이 부분까지를 이렇게 감싸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길이 값을 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thickness는 틀 가닥의 두께입니다. 틀 가닥의 두께. 그다음에 테이프는 각각의 틀 가닥에 테이핑을 해주는 겁니다. 이 테이핑이라는 거는 위쪽은 좁고요, 아래쪽은 넓게 만들어주는 그 기능이죠. 즉, 자,
자, 이게 꺼져버렸네. 자, 원래는 만약에 틀 가닥이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한다면은 테이퍼를 적용하게 되면은 위쪽은 좁고요, 아래쪽은 넓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걸 테이퍼라고 얘기하죠. 테이퍼. 자, 요런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래비티가 있는데요. 이거 뭡니까? 질량이죠. 아, 중력이죠. 중력. 중력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틀 가닥이 이렇게 서 있는데 중력을 적용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굽혀진 형태로 되겠죠. 즉 틀가닥이 직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눌려 있는 형태, 또는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위쪽을 이 힘이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위쪽 부분이 눌려버리죠. 이걸 그래비티라고 합니다. 그럼 밴드는 굽힌다는 뜻입니다. 틀 가닥의 탄력성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걸 어, 0으로 설정하면은 모든 가닥이 빳빳하게 서버립니다. 빳빳하게 서버리고요.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약간씩 이렇게 밴딩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렌스, 티크네스, 테이퍼, 그래비티, 밴더, 요거는 틀 가닥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틀 가닥에 관련된. 틀 가닥이라는 거는 스탠드라고 합니다. 스탠드. 즉 틀이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밑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가닥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데 이 가닥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지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렌스는 두께, 렌스는 길이, 디크네스는 두께, 테이프는 위쪽을 뾰족하게, 그래비티는 중력, 밴드는 굽힘, 탄력성 이렇게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글로벌 스케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글로벌 스케일은 이 장면에 있는 틀의 전체적인 스케일을 조정한 겁니다. 전체 스케일을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1이라는 수치는 요 위에 설정한 요 값 그대로 쓴다는 얘기고요. 이 값을 만약에 한 2로 이런 식으로 2까지 올려버렸다. 그러면 요 값에다 곱하기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노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노트는 이 가상의 어떤 기능인데요. 틀 가닥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틀 가닥에 만약에 테이퍼라든지 또는 뭐 그래비티라든지 밴드 같은 거 이런 걸 적용할 때 틀 가닥 중간중간에 세그먼트가 없을 경우에는 아주 딱딱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래비티라는 걸 적용하면 틀 가닥이 뻣뻣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다 살짝 이렇게 굽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뭐 이렇게 어, 약간 위쪽 부분이 밴드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중간에 세그먼트가 없으면 이게 굽혀지지가 않죠. 그래서 노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 중간중간에 가상의 점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걸 노트라고 합니다. 이 개수가 5개라는 얘기는 하나의 가닥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가상의 점이 5개가 들어간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노트 수가 많으면은 그만큼 더 부드러운 어떤 느낌의 틀 가닥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단 노트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실성은 디테일은 높아집니다만은 그만큼 랜드 시간이 길어집니다. 왜 연산 작업할 때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이브런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변화 가능성입니다. 변화 가능성, 변동성, 변화 가능성이라고 이해하는데요. 변동성 또는 가변성, 뭐 정확한 얘기는 가변성이 맞겠네요. 그럼 변동 가능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요, 이 다이렉션이라는 건 방향입니다. 방향. 틀가닥이 이렇게 위에서 했을 때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틀가닥이 이렇게 하나 갔다가요, 또는 위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또 뒤쪽으로도 갔다가 앞쪽으로도 이렇게 갔다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관련된 변화 가능성 이걸 설정하는 거고요. 이 값이 낮으면은 변화 가능성이 그만큼 적습니다. 이 0으로 설정해 버리면은 변화가 없는 완전 직선 형태를 거의 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만들어지고요.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이렉션이 무작위로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렌스 길이 값이죠. 길이가 이거는 이 길이가
무작위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티크네스도 역시 무작위로 이루어진다. 그래피티도 중력도 무작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약간 털이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랜덤화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옵션이 바이브런스라는 옵션입니다. 그럼 아래쪽에 뭐 밴드 다이렉션 맵, 이니탈 다이렉션 맵 이렇게 되는데요. 이 맵이죠. 맵을 이용한다는 뜻인데 방향을 어떤 방향을 설정할 때 이제 그 다이렉션이라는 방향, 틀 가닥의 방향을 맵으로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역시 알파 이미지의 맵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건 필요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컬이라는 거는 여성분들이 이거 많이 하죠. 여성분들 컬. 즉 이걸 곱슬곱슬한 머리를 하나요? 곱슬곱슬한 모습. 머리 앞쪽 부분에 컬을 넣는다라고 뭐 여성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곱슬곱슬한 느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쓰는 게 컬입니다. 컬 레디우스 역시 머리카락에 컬을 어, 더해주는 그 반지름을 설정하는 거고요. 레디우스 바이레이션이라는 거는 반지름을 설정하는데 무작위로 랜덤화 시킨다는 그 옵션이고요. 넘버 오브 컬즈 돼 있죠. 컬을 개수를 여기서 어, 그러니까 가닥의 수에 대한 컬의 숫자를 지정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지름입니다. 반지름입니다. 라디우스 값, 컬의 반지름 값. 이걸 설정하면 아무래도 렌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자, 보시면은 위쪽 부분이 약간 곱슬곱슬하게 이렇게 마치 머리카락이 봉두 남발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컬입니다. 자, 반지름 값을 더 크게 하면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옵션은 카메라의 거리에 비례해서 디테일한 정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카메라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장면의 틀에 대해서는 디테일을 줄여서 렌더링 시간을 좀 더 빠르게 해주고요.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어떤 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해상도를 좀 높여서 좀 더 디테일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디테일 레벨 오브 디테일에 대한 옵션입니다. 스타트 디스탄스는 시작 그립값입니다. 시작 그립값. 즉 만약에 1000이라는 숫자는요. 이게 만 위에서 봤을 때 카메라가 요렇게 했을 때 요까지 거리가 1000이다. 1000mm다. 했을 때 요 이상 그립값부터는 레벨 오브 디테일 값이 적용돼서 약간 흐릿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트는 별로 없고요. 메티리얼도 이거는 브레이 어떤 털의 어떤 어, 재질이랄까요? 재질을 어떤 설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재질을 여기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V-Ray 펄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기본 재질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재질을 설정 안 했을 경우 여기서 해당 재질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카펫 어, 베어입니까? 카펫 베버, 멀티, 플로우, 제너리, 그레스, 다크, 그린, 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메티리얼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재질입니다. 즉 이걸 여기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재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제네릭이란 재질을 만들고요. 이름을 어, 카페 퍼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재질을 이렇게 설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오셔서 여기에 해당되는 재질을 카펫 퍼 요걸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은 여기서 설정한 이 재질 편집기에서 설정한 만들어진 이 재질이 렌더링 했을 때 털의 재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더 편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펄을 만들기 전에 미리 재질을 설정하는 것. 그게 더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옵션에 보시면은 그래비티 다이렉션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방향입니다. 그래비티 중력을 적용할 때의 방향. 지금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Z축에 관련된 겁니다. 자, 요거는 X축이고요. 이거는 Y축이고 Z축입니다. XY축으로는 변화가 없고요. Z축 방향으로 1이라는 수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피티, 즉 중력이 적용될 때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